4.1 함수의 뜻과 표현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부터 동영상 강의는 가급적 10분, 절대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10분이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문제를 다 풀진 않고 예제 문제까지 푸는 것으로 어쨌든 동영상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함수의 뜻과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함수에 대한 실생활의 예, 암호에 대한 걸 했었는데 다양한 상황에서 이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표나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뜻을 이해하고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에 대한 표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왜 함수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함수는 function입니다. function. 네, 이 function을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이 남긴 탄소 발자국인데 이 탄소 발자국에 대한 거는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탄소 발자국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환경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종이컵 한 개가 탄소 발자국의 크기가 11g을 남기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이컵이 두 개가 되면 22g이 되겠죠. 그 관계를 아래에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의 개수가 변하고 탄소 발자국의 크기도 역시 변합니다. 종이컵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 22g, 3개가 되면 33g 이렇게 변하게 되죠. 따라서 종이컵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로 변함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의 크기, 종이컵의 개수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의 크기도 11g, 22g, 33g으로 하나씩 정해지죠. 즉 종이컵의 개수가 한 개일 때 탄소 발자국의 무게가 11g이 아니라 13g도 되고 11g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의 개수에 따른 탄소 발자국의 크기는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종이컵의 개수를 x,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y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x라는 문자를 썼는데 이거 그때는 미지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간 알게 되는 그러한 값, 이걸 미지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종이컵 개수랑 탄소 발자국의 크기가 변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즉 방정식에서의 x는 우리가 구해야 될 미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함수에서는 변하는 값, 이 변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여기서 하나 이거 중요한 겁니다.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이것도 활동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f는 뭐의 첫 글자일까요? 네, 펑션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펑션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y는 fx에 대한 설명은 좀 더 활동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y는 11x에서 y는 x의 함수다. 이때 y는 11x를 fx는 11x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비례 관계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y는 x, 이것이 y는 x의 함수이고,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1에서도 y는 x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표와 비슷한 건데요. 책꽂이의 두께가 2cm이고 x권 꽂았을 때 꽂힌 책의 너비를 ycm라고 하겠습니다. 책꽂이의 두께가 2cm인 책의 두께가 2cm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x권 꽂았을 때 그때 꽂힌 책의 너비는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꽂았을 때 요 길이를 너비라고 부릅니다. 자, x가 즉 책의 권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수고요. 그랬을 때 두께 어떻게 되죠? 책의 두께가 2cm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역시 변합니다. 책의 너비 이것도 역시 변수가 되겠죠. 자, y는 x의 함수인가 그 이유를 말하여라. 네, 어떨 때 함수라고 부르나요? x 값이 변함에 따라
x값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y의 값도 하나가 정해지면 y는 x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y 값에 따른 x가 x에 따른 y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y는 fx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기호로서 함수에서는 정말 많이 쓰게 됩니다. 암호에서 했었던 것처럼 fx는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이 f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주어진 x하고 y의 관계가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정해지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런 함수일 때 우리는 fx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x하고 y가 함수 관계에 있다. x도 변하고 y도 변합니다. x를 변수, y를 변수라고 하는데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함수 관계에 있을 때 y는 fx라고 씁니다. 따라서 y는 11x가 함수라면 이 녀석을 fx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1x가 됩니다. 이거는 활동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자, x가 1일 때 y 값은 몇 개가 정해져야 됩니까? 하나로 정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11하고 x 사이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1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x가 1로 정해진 거예요. 따라서 f1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f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가 1일 때의 함수값, 그것을 f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x가 1로 정해졌을 때 y 값이 얼마로 정해지느냐? 11로 정해진다. 그게 x가 1일 때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x가 2일 때 함수값, x가 2일 때 함수값은 f2가 되고 있고요.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x가 2일 때의 함수값 y 값이겠죠. f2는 22, 네, f3은 33이 됩니다. 이렇게 x에서 결정되는 y의 값을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 x에 의해서 결정되는 y의 값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호로 fx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아, fx가 우리가 11x였죠. 따라서 이 fx라고 하는 것은 x에 의해서 결정된 y의 값을 fx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즉 이것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x가 -1일 때의 y의 값, 이것을 우리는 f-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요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y의 값 얼마죠? -4죠. 이 -4를 우리는 f-1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f2라는 것은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y는 2 빼기 3이 되니까 -1이 되죠. 요 y의 값을 우리는 f2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4.1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